안녕하세요. 영동 상천 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6일이네요. 제가 이제 앞에 보이는 이제 이번 방제 어떤 방제약을 사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사과나무는 4년차 홍로 사과예요. 4년차 올해 중생종이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착과가 잘 돼서 지금 한참 잘 자라고 있어요. 크기도 하루하루가 이제 달라지게 많이 이제 굵어졌어요. 이제 6월달 지금 정도 이제 7월달 6월달 제일 많이 이제 굵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 부족하지 않게 줘야 되고요. 영양분도 부족하지 않게 꾸준히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물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어젠가 그때 비가 좀 오긴 왔는데 너무 적게 내렸어요. 한번 줄 때는 푹 줘야 돼요. 밑에까지 땅 깊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줘야지 나무들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잘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방제약을 소개시켜 주기 전에 이제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비료 성분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잎이 이제 작다든지 두껍지 않다든지 윤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은 공급을 비료 성분을 공급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장마 전에 한번 치고 장마 후에도 치고 항산가리를 토양에 6월에 이제 주도 되고요. 연면 시비해도 되고 제가 영상은 이제 따로따로 다 올렸는데 한 번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세가 센 나무들은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하면 좋고요. 그냥 보통이 다 정상적이다 하면 항상가리를 연면 시비하면 좋고요. 잎을 푸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항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보일 때는 이제 노랗게 변하는 그런 잎이 있거나 잎이 약해 보이면은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무 상태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수세가 센데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주면은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은 칼슘이 부족하지 않게 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 과일이 부피가 커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고도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은 과일이 단단하지가 않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해줘 가지고 고두병도 예방을 하고 사과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병 저항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맛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사과가 단단하고 그래야지 당도가 이제 높고 물만 많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공급을 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이 두 가지는 기능성 제품인데 그냥 농사 조금 하시는 분들은 칼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제일 싸고 효과가 좋으니까 사서 하는데 그건 또 단독으로 살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기능성 제품으로 이렇게 나온 이런 칼슘제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약하고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칼슘제가 이제 기능성 제품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사서 20리터에다 약을 치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면 돼요. 20리터에는 요거 한 20리터니까 25분의 1이니까 한 15번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10번 요 정도 치시면 되겠네요. 20리터에 10번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농약상에나 농협 이제 경제사업단에서 약을 구입할 때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20리터에 얼마를 치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다 물어보고 아니면은 뒷면에 보면은
다 있어요. 얼마나 이제 약을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성 있으면 약을 치면서 같이 섞어서 치도 되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 치시면 되고, 또 뒤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보면은 질소가다, 웃자랑 과잉 뭐 이렇게 수세가 센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 이제 인산이 이제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산 들어가 있는 기능성 제품, 저런 것도 이제 농약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은 수세가 센 나무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되고, 또 정상적인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당도가 올라간다든지 이제 저장성을 증대시키고,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미량 요소도 있고요. 핵상, 당분 뭐 이런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 워낙 다양하게 요즘은 잘 나왔기 때문에 사과를 굵게 만들고 맛있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좀 비싸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6월 7월 달에 잘 사용하면은 사과 이제 품질 좋은 사과, 그런 사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칠 약은 아로빈이에요. 아로빈 보면은 살균제 차 1 플러스 카잖아요.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탄저병, 변무늬 썩은 병, 갈색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이렇게 이제 예방이 되는 그런 아로빈 살균제고, 요거는 이제 살충제죠. 3A 플러스 1A 신기록이라는 그런 살충제인데, 이거는 이제 노린재 전문 약이에요. 요즘은 이제 노린재가 아주 많은데요. 노린재가 이제 사과를 흡접하는 거죠. 사과에다가 이렇게 침을 여기다 박아가지고 접을 이제 흡접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만 찍어도 상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빨간 점이 생긴다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단순하게 그냥 실제로 눈으로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댓글로 제가 탄저병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노린재가 침을 꽂아서 약간 붉게 변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실수한 부분입니다. 저는 노린재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노린재가 흡접을 해가지고 붉게 변한 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과에 지금 이제 이렇게 정같이 붉게 된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노린재가 이제 침을 박아가지고 흡접을 한 그런 이제 상처 부위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린재 약도 자주 쳐줘야 되고, 살충제, 노린재 약, 또 나방류 약 이제 번갈아 가면서 쳐야 돼요. 이제 나방류도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살충제만 치면은 노린재도 죽고 나방도 죽고 굴나방도 죽고 여러 가지가 다 죽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약을 살충제를 이제 돌려가면서 이번 파트는 신기록을 치고 또 다음 파트는 또 다른 걸 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쳐야 돼요.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과 풀생 노린재라고 이렇게. 다른 이제 충들도 죽기도 죽지만 이제 노린재 전문 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아스타레. 요건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응애잖아요. 응애 이제 여기 보면은 사과응애, 전박이응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딧물약, 이제 저번 파트는 이제 진딧물약이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진딧물약을 넣고 한 번은 응애약을 넣고 6월 7월 요 정도에 워낙 뭐 진딧물은 5월서부터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쳤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응애약, 진딧물약을 좀 번갈아 가면서 미리 이제 치는 그렇게 이제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딧물도 그렇고 응애도 그렇고
탄저균이나 어떤 균이라도 이게 조금일 때, 밀도가 아주 낮을 때, 그때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야지. 일단 진딧물이 신초 끝에 이런데 막 더덕더덕 이렇게 방제를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신초 끝에 보면 진딧물이 잔뜩 있고 입이 막 이렇게 감겨 있고 말려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방제를, 예방 방제를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전문 농들은 이제 그런 타이밍을 놓치면은 피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탄저병 약도 그래요. 칠 때마다 탄저병, 갈반병 제일 핵심적인 약을 항상 10일마다 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포자들이, 균 포자들이 이렇게 사과나 사과 잎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잠복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이 이제 어떨 때 균들이 제일 좋아하냐면 이제 장마철이죠. 장마, 비가 자주 오고 땅이 습하고 모든 이제 습하잖아요, 대기가. 그랬을 경우는 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모든 게 균들이 활동하기에 제일 적합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이제 사과에도 표면에 이제 그게 드러나고요. 육안으로 보기에 지금 잠복해서 안 보여도.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 확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밭을 다 갈반이 걸린다든지 탄저병이 걸린다든지 그런 거예요. 잠복해 있다가. 그래서 6월, 7월은 정말 탄저병, 갈반병, 제일 사과 농사에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이제 병이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탄저병, 갈반병 이런 예방약제를 계속 저희들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꼼꼼하게 해서 균들이 이제 사과나무에 달라붙지 않게 그렇게 이제 예방 이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면은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일마다 하고 뭐 중간 방제를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꼼꼼하게 흠뻑 양을 많이 치면은 탄저라든지 이런 거 몇 개 요 정도만 보이지 뭐 크게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탄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약을 꼼꼼하게 양을 열렸더니. 그런데 이 조생종, 중생종 이런 것들은 특히 홍로 계열은 탄저병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탄저병 피해를 좀 봤잖아요. 중간 방제를 안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일마다 정규 방제를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비가 안 오는 날 중간에 살균제 카만 예방하는 살균제 카만 하나만 이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탄저병 예방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번 방제 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월 달에 해야 될 그런 비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